자, 기타리스트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과학하고 앉아있는 원종우입니다. 왜냐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북미 정상회담이에요. 네, 화요일 날. 화요일이 참. 네. 그래서 화요일 날 원종우 씨가 시간이 사라지는데 아무래도 특집을 하겠죠. 사라지니까 기타 연주로 그날은 1분 출연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연주 하시는 걸 만약에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 몸집은 저래도 기타 연주는 아주 날렵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못하게 되잖아요. 연습하고 예, 축하 공연 기타 연주로 그날 참여하시는 것으로. 아무래도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정상회담이라고 하니까 어머나 그 우리 대표님이 또 10시까지 연장 특별 방송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10시에 시작이니까 11시까지 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는 못한다고 도망갈 생각입니다만. 자, 그래서 그날은 특집일 테니 그때는 원종우 씨가 과학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기타 연주로 참여하실 가능성이 꽤 있다. 네, 미리 알려드리고. 왜 저보고 일찍 오라고 했나 했더니 제 뒤에 또 뭐가 생겼군요. 어쩐지. 그런 거죠. 시간을 많이 주려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그러게 말이에요. 사악한 우리가. 자, 사전투표를 제가 5월 8일이라고 그랬나요? 6월 8일 분입니다. 자, 잘못 말씀드렸고.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저 왜 우리 시끄러웠던 라돈 침대 있잖아요. 라돈 침대.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그게 이제 이것부터 궁금합니다. 예.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다. 일단 이 방사능, 우리 방사능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방사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맞는 표현이고요. 방사선이란 거는 그냥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렇겠죠. 네, 뭐 자연 속에도 있긴 하지만 자연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거, 혹은 뭐 엑스레이 찍을 때나 이럴 때 네.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거 외에 방사선이 돌아다니는 거는 무조건 안 좋고요. 근데 이제 허용치, 그죠? 예. 허용치라는 게 있고, 근데 그 허용치를 침대 그 매트리스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라돈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 방사선 허용치라는 것도 우리가 다른 물질하고 좀 달라서 방사선은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이하면은 뭐 무해하다 이런 식의 개념이 좀 아니고. 그래요? 예, 설정은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사선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라는 게 답이고. 일단 이 라돈이란 건 뭐냐면은 왜 라듐이라고 퀴리 부인이 옛날에 발견했잖아요. 네. 노벨상 받으셨는데 네. 그 라듐이 분열이 되면서 또 생기는 기체예요, 기체. 기체. 라돈은. 네, 기체인데 이 지금 이 물질 소위 음이온을 만든다는 이 모나자이트라는 물질에서 이 라돈이 나오는 거죠. 이 라돈이 나온다는 거를 측정을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정밀하지 못했던가요? 아니면은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어느 방사능이 나올 거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다. 상상도 못했던 건데 사실 좀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였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밝혀낸 거는 주부예요, 주부. 주부께서 이제 이 기계를 갖고 계시다 심심해서 해보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랬다가 뭐 기계가 삑삑거리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뭐냐고 제보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놔뒀으면 아무도 몰랐을 수 있다라는 상황인데. 그렇죠. 침대에서 방사능이 나올 거라는 상상 아무도 안 하죠. 상상도 못 하죠. 네. 근데 이 모나자이트라는 물질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음이온을 만든다는 물질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지난번에 음이온 다 소용없다고 말했던 그 음이온. 다 소용없다고 말씀드린 그 음이온인데 이 모나자이트가 음이온을 만드는 원리 자체가 방사선이에요. 그러니까 방사선을 이제 주위에 쏘니까 그러니까 알파선, 베타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 몸에 진짜 나쁜 건 알파선이죠. 알파선이 왜 나쁘냐면 이제 너무 세기 때문에 입자들이 나오는 건데 우리 몸을 이제 세포들을 부수고 통과하죠, 통과. 네, 부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네. 부수고 지나가고 DNA까지 부시니까 우리 자손들에까지 해가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베타선이라는 게 동시에 나오는데 이 베타선이라는 것이 이런 공기 입자하고 만나면 음이온을 만드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전자를 줘요. 예. 충돌해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나자이트라는 게 음이온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인 것인데 그런 생각들 안 하고 그냥 이제 모나자이트라는 물질을 써버렸으니까 음이온은 눈꼽만치 나오고 방사선은 더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눈곱 10배 정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공기 분자가 1제곱센티미터에 3,000 경계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궁금해지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음이온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제품들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사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라돈이 들어간 혹은 뭐 음이온을 만든다고 하는 제품들 대부분을 방사선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꼭 그렇진 않고요. 그 음이온이 많이 나오는 데는 사실은 폭포 근처거든요. 폭포 근처에서? 네, 물 분자가 이제 잘게 튕겨 나가면서 옆에 공기를 이제 만나면서? 만나면서 음이온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음이온을 만드는 상황은 다양하긴 해요. 그러면 라돈 온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성행했었죠 한때. 네. 음이온 나온다고. 예, 이 라돈 온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는 라돈탕이라는 게 꽤 있었어요. 아예 그냥 그 영업을 붙여놓고 했는데 라돈. 예. 예. 예, 이 라돈탕이 바로 라돈이 녹아있는 온천수인데 라돈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체다 보니까는 공기로 우리가 흡입을 하잖아요. 네. 그럼 라돈 성분이 폐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으면서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피부 밖에서. 엄청 무서운 거네요. 좀 무섭죠. 예. 네.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공기로 들어버리니까 이 라돈탕은 라돈이 이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그 온천수로 녹아 있어서 뭐 소위 할 때는 그 영업하는 분들은 뭐 피부병 류마티스에 좋고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네.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뭐 해롭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피부병 류마티스에 좋은 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의학. 그죠? 현대의학. 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낫지. 이 방사능이 나오는 온천에 들어가 앉아 있을 일은 없는 거고. 양학이나 한의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의학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인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얼마 전까지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이런 그 민간요법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보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런 현대의학이 등장하기 전에는 오랜 세월 지역에서 그 어른들의 지혜 내지는 뭔가 신비한 영약에 대한 그런 판타지가 네. 인간에게는 있거든요. 이거만 먹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서양에도 많이 있고 서양에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서양이 더 많아요. 기적의 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게 꼭 동양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서양에도 굉장히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사기도 많습니다. 서양에도. 많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1제곱센티미터당 공기 분자가 3,000 경계가 있는데 여기에 음이온 몇만 개가 나온다고 해도 네. 아무 차이가 없고 나쁘지도 좋지도 않아요. 음이온이 생겨봤자 이 속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냥. 그럼 라돈탕도 안 되고 라돈 온천도 안 되고 라돈 들어가는 걸 가지 마라.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음이온 아무 소용도 없는 음이온을 만들겠다고 굳이 이걸 끌고 와서 방사능을 쬐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정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아무도 음이온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음이온을 맹신하다 보니 라돈 침대가 생겨나고 그 라돈 침대 나비 효과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방사선까지 쬐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일이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침대 말고도 있어요? 침대 말고는 지금 아직 밝혀지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는. 다른 생활 침대 말고 다른 생활용품에는 이런 방사능 검출되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와 과학계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싹 좀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때가 됐다는 거죠. 생활용품이라는 게 숫자가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건강에 좋다고 하는 특별히 뭐가 나온다고 하는 일 공기청정기 지난번에 오존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의 건강 관련 낭설들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잣대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고. 그게 인체에 유해하지만 않으면 단속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해해야 단속할 수 있는데. 기준들이 지금 모호하고 이번에 저 원자력위원회 발표할 때도 기준이 되게 모호했거든요. 이게 좋으냐 나쁘냐 뭐 아무 상관없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법령도 개정을 하고 이런 쪽으로 좀 너무 이제 성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방송에서 몇 번이나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거를 좀 한번 차제 이번 정부에서 정리를 해서 좀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그게 굉장히 성행하잖아요. 일본도 네. 아직도 그러고 있죠. 예, 일본도 그러고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사실 이런 거 많이 파는데. 근데 이게 인체에 유해한 게 틀림없다라고 확정되기 전에는 일종의 마케팅이고 사람들의 선호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오존이 몸에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몸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데
그거 많이 나온다고 파는 걸 정부가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지금 과장 광고, 과대 광고는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과대 광고. 온몸이 다 뭐 만병통치인 것처럼 그렇게 팔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되지 않은 과장 광고를 못하게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겠죠. 자, 라돈 이게 그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몸에 좋은 걸 찾다가 여기까지 가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죠. 결국은 몸에 가장 나쁜 방사능까지 가버린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되돌아와야 된다. 네네. 검증된 거 아닌 각종 건강 관련 제품들. 또 뭐가 이런 것일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주에는 기타와 함께 돌아오실 북미 정상회담 축하 음악 연주로 저희가 방송 진행할 때 저 뒤에 세워놓겠습니다. 주요 장면 나올 때마다 기타 치는 것으로 한 30분 정도 그렇게 주요 장면 때 기타를 치고 혼자 그 밴드로 같이 나오든가요. 혼자 나오든가. 최소한 혼자는 나와야 되고 쑥스러우면 밴드로 같이 나오세요. 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주에 기타와 함께 만날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